동양인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야? 제이슨 밴더빌트의 차가운 목소리가 음악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19살 청년의 파란 눈동자는 조롱으로 가득했습니다. 앞에는 수수한 한국 소녀 이지수가 서 있었죠. 손에는 찢어진 악보 한 장. 엘가 첼로 협주곡.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바로 그 곡이었어요. 만약 이걸 첼로로 완벽하게 연주한다면 너한테 프러포즈 할게.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음악실이 폭발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녹화 버튼이 눌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오마이갓, 이거 진짜야? 제이슨이 정말로 프러포즈한다고 했어. 누가 SNS에 올려야지.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교실을 가득 채웠어요. 17세 소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어요. 제이슨의 친구들이 키득거렸죠. 저 낡은 첼로로 엘가를? 불가능해. 한 달 뒤 망하는 거 보러 와야지.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들렸습니다. 지수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단다. 내 실력으로 세상에 증명하렴.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좋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어요.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설마 정말로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지수는 낡은 첼로 케이스를 어깨에 메고 JFK 공항 입국장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17세 소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12시간 비행 끝에 도착한 뉴욕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거대했죠. 첼로 케이스는 그녀의 몸집보다도 커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케이스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곳곳에 작은 흠집들이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죠. 가방 속 휴대폰에서 어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잘 도착했니 할머니, 첼로 조심히 다뤄야 해. 지수의 눈가가 살짝 촉촉해졌어요.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거든요.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10월 초의 뉴욕은 이미 겨울 같았습니다. 지수는 케이스를 더 꽉 안았죠. 택시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맨해튼의 빌딩 숲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 지수가 1년간 다니게 될 학교였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선발됐을 때의 기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불안감이 더 컸죠.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은 마치 유럽의 궁전 같았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들이 푸른 잔디밭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최신 악기 케이스를 들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다니고 있었죠. 지수가 기숙사 입구에 서자 지나가던 학생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등 뒤로 따갑게 느껴졌어요. 저기 새로운 학생 아니야. 아시아애가 첼로를 메고 왔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지수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기숙사 방은 2인실이었어요. 룸메이트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침대 위에 첼로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창문 너머로 뉴욕의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 낯선 학교, 낯선 사람들. 모든 게 두려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첫 번째 음악 이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첼로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대강의실은 마치 콘서트홀처럼 웅장했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교실 전체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학생들은 각자 자신의 주 악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최신형 첼로 케이스들이 지수의 낡은 케이스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면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금발에 파란 눈 완벽하게 다림질된 하얀 셔츠를 입은 제이슨 벤더빌트였어요.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 제이슨, 어제 카네기홀 연습은 어땠어? 학생들이 그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제이슨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완벽했어. 다음 달 공연이 기대되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뒷자리 지수의 낡은 첼로 케이스에 멈췄을 때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윌슨 교수가 들어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 첼로 협주곡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특히 엘가 드보르자크 같은 작곡가들이 만든 복잡한 선율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말이죠. 교수가 칠판에 복잡한 악보를 그려 넣었어요. 학생들은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곡들은 단순히 기술만으로는 연주할 수 없어요. 깊은 음악적 이해와 문화적 배경 지식이 필요하죠. 그때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이런 고급 클래식을 모든 학생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특히 서양 클래식 전통이 없는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도 말이에요. 교수는 잠시 당황했어요. 제이슨의 시선은 노골적으로 지수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제이슨, 모든 학생은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교수가 정색하며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나가면서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지수 앞을 지나갔어요. 저 첼로로 뭘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리랑이나 연주하겠지. 친구들이 키득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첼로 케이스를 챙겼죠. 제이슨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표정은 무언가 복잡해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도 모르게 신경 쓰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날 저녁 기숙사방에서 지수는 조심스럽게 첼로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첼로가 들어있었어요. 1955년산 이탈리아제. 나무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습니다. 작은 상처들이 있었고 니스칠이 벗겨진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습니다. 지수가 첼로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익숙한 무게감이 팔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죠. 지수야, 이 첼로는 특별한 첼로란다.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죠. 제이슨의 차가운 시선과 학생들의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거든요. 첼로를 품에 안고 앉아있는 지수의 모습은 마치 망향의 마음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서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몰랐습니다. 이 첼로가 앞으로 그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의 가장 큰 강의실에서 음악사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첼로 케이스를 옆에 놓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옆자리 학생의 최신 아이패드와 지수의 낡은 공책이 대조를 이뤘죠.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제이슨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레이저에 금발머리. 몇몇 여학생들이 힐끗거렸어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 식당에서 지수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근처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한국 학생 매일 혼자네. 친구 하나 없나 봐. 영어도 못해서 그런가. 낡은 첼로 완전 웃겨. SNS에 사진 올려야지. 지수의 손이 포크를 쥔 채 굳어졌어요. 샐러드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제이슨이 친구들과 지나갔어요. 클래식 음악은 수백 년의 전통이야. 문화를 이해해야지. 제이슨의 목소리가 일부러 크게 들렸습니다. 특히 동양 애들은 서양 클래식 정서를 못 따라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 친구가 맞장구 쳤죠.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온 지수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지수야, 잘 지내니? 네, 엄마 잘 지내요. 지수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첼로 잘 다루고 있지?
그래요, 엄마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통화를 끝내고 지수는 첼로 케이스를 열었어요. 1955년산 이탈리아 첼로. 나무의 따뜻한 냄새가 방을 채웠습니다. 지수가 첼로를 들어올리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지수야, 이 첼로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3년 전 겨울병원 침대의 할머니. 90세 강서영 할머니는 투명한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지수가 병상 옆에 앉아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강했어요. 지수야,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 1953년 12월. 그의 가장 추운 겨울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북한 함흥에서 태어났어. 음악을 너무 사랑했지. 하지만 전쟁이 터졌단다. 아버지 손을 잡고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 보름 넘게 걸었지. 눈보라가 몰아치던 날이었어. 발이 얼어서 걸을 수조차 없었단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부산 피난민 수용소. 천막 하나에 20명이 넘게 들어가 있었어. 추위와 배고픔. 그게 전부였지. 어느 날 밤이었어. 수용소 밖에서 첼로 소리가 들렸단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지. 하지만 정말 첼로 소리였어. 나는 천막을 나갔어.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 작은 텐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 유엔군 위문 공연단이었단다.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셨어요. 지수는 할머니 손을 더 꽉 잡았죠. 그 안에 이탈리아 군악대 첼리스트 안토니오가 있었어. 30살쯤 됐을까. 깊은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었지. 그는 혼자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어. 바흐였단다. 나는 텐트 밖에서 숨죽이며 들었지. 음악을 듣는 동안만은 전쟁을 잊을 수 있었거든. 그런데 며칠 후 큰일이 생겼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군 잔당들이 수용소 근처에 나타났어. 총성이 울렸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단다. 나는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 일어설 수가 없었지. 그때였어. 누군가 내 팔을 잡았어. 안토니오였단다. 그는 한 손으로는 나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첼로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방공호로 뛰었어. 총알이 날아다녔지. 안토니오가 나를 감싸 안았어. 그 순간 총알 하나가 우리를 스쳐 지나갔단다. 안토니오의 어깨를 맞췄지.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는 첼로를 놓지 않았어. 피를 흘리면서도 이 첼로 케이스를 꼭 안고 있었단다. 방공호 안에서 나는 안토니오의 상처를 지혈해줬어. 다행히 총알이 관통했지. 그는 내게 미소 지으며 말했단다. Music is more important than my life. 음악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지수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그날 밤 안토니오가 방공호 안에서 첼로를 꺼냈어. 어깨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말이야.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지. 방공호 안 사람들이 모두 울었어.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음악은 우리에게 희망을 줬단다. 나는 그때 깨달았어. 음악의 진짜 힘을. 일주일 후 안토니오가 나를 찾아왔어. 서영, 나는 곧 이탈리아로 돌아간다. 하지만 너에게 부탁이 있어. 할머니가 지수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안토니오가 이 첼로를 내 무릎에 올려놨단다. 나는 깜짝 놀랐지. 이건 내 것인데. 하지만 안토니오는 말했어. 노서영. This cello belongs to you now. 이제 이 첼로는 너의 것이다. 내가 언젠가 이 첼로로 세상의 평화를 들려주기를 바란다고. 나는 울면서 안토니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물었지.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느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토니오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단다. Because music has no borders. 음악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한국인도 이탈리아인도 아니야. 우리는 음악가라고. 마지막으로 나는 안토니오에게 아리랑을 불러줬어. 이 첼로에 맞춰서 말이야. 안토니오가 눈물을 흘렸단다. 그리고 말했지. 서영, 나는 내 노래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어.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수야, 이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란다. 전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두 음악가의 우정이야.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음악으로 하나가 됐던 기적이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간절해졌어요. 나는 평생 이 첼로와 함께했어. 하지만 세계 무대에는 서지 못했단다. 전쟁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 그래서 너에게 부탁하는 거야. 내 대신 세계 무대에 서줘. 그리고 안토니오가 내게 해준 말을 세상에 들려줘.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고. 일주일 후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수는 이 첼로로 아리랑을 연주했어요. 할머니가 안토니오에게 불러줬던 바로 그 아리랑을.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첼로를 꼭 안았죠. 할머니 그리고 안토니오. 지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첼로가 왜 특별한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제이슨의 말은 틀렸어요. 지수는 그것을 증명할 겁니다. 할머니와 안토니오를 위해서.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화를 들었어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안토니오가 눈 내리는 부산 방공호에서 연주했던 바로 그 곡. 따뜻한 음색이 작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날 목요일 오후 4시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의 마스터 클래스실에서 첼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수는 첼로를 들고 교실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특별 수업이었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마르코 첼리 교수가 직접 가르치는 수업이었거든요. 교실은 작은 콘서트홀처럼 꾸며져 있었어요. 앞쪽에는 무대 같은 공간이 있었고 객석처럼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학생들은 각자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마르코 교수의 수업은 엄격하기로 유명했거든요. 교실 문이 열리면서 마르코 첼리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65세의 이탈리아 출신 첼리스트였어요. 회색 머리에 깊은 갈색 눈동자를 가진 그의 모습은 마치 클래식 음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 같았죠. 좋은 오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교수의 이탈리아 억양이 섞인 영어가 교실에 울렸어요. 한 명씩 앞으로 나가 연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이 나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었지만 교수가 바로 멈추게 했죠. 자세가 틀렸어요. 다시. 교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교수의 지적을 받았죠. 그때 제이슨의 차례가 왔습니다. 제이슨 밴더빌트. 교수가 불렀어요. 제이슨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는 최신형 첼로를 들고 있었어요.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100만 달러짜리 악기였죠. 의자에 앉아 완벽한 자세로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시작하세요. 교수가 말했어요. 제이슨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고 정확한 연주였어요. 음정 하나하나가 완벽했고 리듬도 정확했죠. 기술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감탄하며 듣고 있었어요. 연주가 끝나자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합니다, 제이슨.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군요. 기술은 완벽해요. 하지만 조금 더 감정을 담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제이슨은 우아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 이지수. 교수가 출석부를 보며 불렀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첼로를 들고 있었어요. 근처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첼로 진짜 오래됐다. 박물관에나 있을 것 같은데. 완전 촌스러워.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의자에 앉아 첼로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지수의 첼로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잠깐만요. 그 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교수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지수가 긴장하며 첼로를 돌려 보였어요.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1950년대 이탈리아제인데 아마도 크레모나에서 만들어진 것 같군요. 교수가 첼로를 조심스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어디서 구했나요? 할머니 유품입니다. 지수가 작게 대답했죠. 교수가 첼로 안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발견한 듯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기 뭐라고 새겨져 있나요? 교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지수가 첼로를 뒤집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투시오-0 뮤직 이즈 피스 앤토니오 1953. 마르코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로 휘청거렸어요. 학생들이 놀라며 일어섰죠. 교수님 괜찮으세요? 교수가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70년. 70년 만에.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당신 할머니 성함이 서영인가요? 네, 강서영이에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교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교실 전체가 숨죽였습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마르코 첼리 교수가 학생 앞에서 우는 장면. 아무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안토니오.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자네 첼로가 여기 있었구나.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었어요. 온 교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는 게 느껴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같은 바흐 1번 전주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에 활이 흔들렸고 음정도 약간 불안정했어요. 근처에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죠. 역시 안 되는구나. 누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이슨이 팔짱을 끼고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수의 가슴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음악은 마음으로 하는 거란다. 지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교를 잊어버렸어요. 대신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 전쟁의 아픔, 평화에 대한 염원, 모든 감정을 첼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연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음색이 따뜻해졌습니다. 깊고 진실한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죠. 마르코 교수의 표정이 변했어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학생들도 하나둘 조용해지기 시작했죠.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낀 거예요. 지수는 완전히 음악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이슨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기교를 뽐내지도 않았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죠. 지수가 눈을 떴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수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첼로를 배웠나요? 교수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기초만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서요. 지수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독학으로 이 정도라니. 교수가 감탄했어요. 당신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기술은 아직 부족하지만 음악성은 뛰어나군요. 특히 감정 표현이 놀랍습니다. 교수의 말에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죠.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업 후에 남아주시겠어요? 교수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리로 돌아가면서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시선이었어요. 호기심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제이슨이 나가면서 지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호기심일까요? 교실이 비자 마르코 교수가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당신 할머니 강서영 씨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교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진지했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학생들이 모두 나가고 교실에는 마르코 교수와 지수만 남았습니다. 교수가 의자를 하나 가져와 지수 앞에 앉았어요. 자, 이제 당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교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진지했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할머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53년 한국전쟁 때 부산 피난민 수용소에서 유엔군 이탈리아 첼리스트 안토니오를 만났다고요. 그분이 할머니한테 이 첼로를 주셨대요. 마르코 교수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그때 한국에 있었어요. 교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나는 당시 25살이었어요. 유엔군 이탈리아 악단의 막내 바이올리니스트였죠. 우리 악단장이 안토니오였어요. 지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오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했죠. 교수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전쟁이 끝나고 이탈리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0년 후 세상을 떠났죠. 하지만 죽기 전에 내게 말했어요. 한국의 서영이라는 소녀에게 첼로를 줬다고. 언젠가 그 첼로가 세계 무대에 서기를 바란다고.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여기 있군요. 안토니오의 첼로를 들고.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가르치고 싶어요. 교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안토니오를 위해서라도 당신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나는 엄격한 선생이니까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개인 레슨을 시작합시다. 지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계적인 첼리스트에게 직접 배울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교실을 나서면서 지수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죠. 복도 끝에서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지수. 제이슨이 불렀습니다. 지수가 멈춰 섰어요. 오늘 연주 괜찮았어.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고마워요. 지수가 작게 대답했죠.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거야. 제이슨이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바흐 1번은 쉬운 곡이거든. 진짜 실력을 보고 싶으면 어려운 곡을 연주해야지. 소피아와 친구들이 제이슨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지수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가 첼로 협주곡 같은 거. 제이슨이 말했죠. 지수가 숨을 삼켰어요. 엘가 협주곡은 첼리스트의 에베레스트라 불리는 곡이었거든요. 저는 아직 그 곡은. 지수가 말하려 했지만 제이슨이 끊었어요. 그럼 연습하면 되지. 다음 달 학교 음악제가 있어. 거기서 이 곡으로 겨뤄보자. 제이슨이 근처 게시판으로 걸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음악제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심사위원 명단에는 유명 음악가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우승자는 뉴욕 링컨 센터 청소년 음악제 출연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제이슨이 포스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음악실로 걸어갔습니다. 지수와 학생들이 따라갔어요. 제이슨이 교수 책상에서 두꺼운 악보집을 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특정 부분에서 멈췄죠. 이런 곡 말이야. 그가 악보 한 장을 찢어냈습니다. 찍.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음악실에 크게 울렸어요. 악보에는 엘가 첼로 협주곡 2단조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세기 영국 작곡가의 작품으로 극도로 깊은 감정 표현과 고난도 기교로 유명한 곡이었어요. 제이슨이 지수 앞으로 걸어와서 악보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동양인이 연주할 수 있는 곡이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음악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곡은 영국의 정서를 담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슬픔과 상실감. 그걸 이해하려면 서양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 제이슨의 파란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만약 이걸 첼로로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다면. 제이슨이 잠시 멈췄어요. 음악실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프러포즈 할게. 음악실이 폭발했습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꺼내 들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녹화 버튼이 눌러지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오마이갓, 이거 진짜야. 누가 SNS에 올려야지. 제이슨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어.
웃음소리와 속삭임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수는 마치 무대 위의 광대가 된 기분이었어요.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악보를 집어들었어요. 빽빽한 음표들과 복잡한 기호들이 눈앞에서 춤추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가에 들렸습니다. 지수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단다. 지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에너지가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좋아요. 지수의 목소리가 웃음소리를 뚫고 나왔어요. 음악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그는 설마 정말로 도전을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소피아가 놀란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쳤나 봐. 엘가 협주곡을 한 달 만에. 불가능해. 제이슨이 당황한 표정을 숨기려고 애썼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달 15일 음악제에서 보자. 그날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보여줘. 그가 돌아서서 음악실을 나갔어요. 학생들도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죠. 지수는 혼자 남아서 찢어진 악보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1시간 후 학교 전체에 영상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제이슨의 도전 장면을 촬영해서 SNS에 올렸거든요. 한국 교환학생 vs 재벌 아들 첼로 대결. 제이슨이 프러포즈 약속. 영상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갔어요. 1000회, 2000회, 3000회.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애가 엘가를 한다고? 키읔키읔키읔 제이슨한테 프러포즈 받으려고 미쳤나봐. 저 낡은 첼로로 뭘 하겠어. 기타 대결 완전 재밌겠다. 키읔키읔 한 달 뒤 망하는 거 보러 올게요. 1만 원 건다. 제이슨 승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도 퍼졌어요. 세인트 캐서린 학생들이 앞다퉈 공유했죠. 이거 실화? 다음 달 음악제 꼭 봐야 함. 레전드 될 듯 해시태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 세인트 캐서린 음악제, 해시태그 첼로 대결, 해시태그 제이슨 vs 지수, 해시태그 프러포즈 챌린지. 그날 저녁 지수는 기숙사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영상을 봤어요. 조회수 5243회. 댓글 217개. 대부분이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지수는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걸까? 하지만 첼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첼로. 안토니오의 첼로. 이 첼로가 자신에게 너무 큰 짐이 된 건 아닐까?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 지수는 알람도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셨어요. 어제 연습 때문이었죠.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손을 펴봤어요.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죠. 지수는 조용히 반창고를 붙였어요. 룸메이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 지하 연습실로 내려가는 계단. 새벽 5시에 학교는 고요했어요. 지하로 내려갈수록 형광등 불빛만이 하얗게 번쩍거렸습니다. 12번 연습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지수는 첼로 케이스를 놓고 스위치를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켜졌죠. 엘가 첼로 협주곡 악보를 보면대에 펼쳐놓았어요. 어제 마르코 교수가 빨간 펜으로 표시한 부분들. 여기서 이중음과 비브라토가 동시에 나와야 해요. 교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시도해봤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0번을 반복했지만 계속 실수가 났죠. 화요일 오후 4시 마르코 교수 사무실. 지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교수가 벽에 걸린 첼로를 내리고 있었어요. 자, 오늘은 기본부터 다시 잡읍시다. 교수가 말했죠.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리자 교수가 바로 멈췄어요. 아니에요. 엔드핀 높이. 자세.
손목 각도. 모두 다시. 15분 동안 자세만 교정했습니다. 이제 스케일. 교수가 2단조 스케일을 시범 보였어요. 물 흐르듯 부드러웠죠. 지수가 따라했지만 삐걱거렸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 40분 동안 같은 스케일만 반복했어요. 지수의 손가락 끝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파요. 조금. 견뎌야 해요. 진짜 연습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교수가 악보를 펼쳤습니다. 엘가의 핵심은 감정의 깊이예요. 제2차 세계대전 후 엘가가 느낀 상실감. 그 무게를 표현해야 해요. 교수가 복잡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이중음과 비브라토. 당신은 아직 이 테크닉이 없어요. 교수가 직접 연주했습니다. 훨씬 풍성한 소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습. 엄청난 연습이요. 그날 밤 12번 연습실. 밤 11시. 지수는 혼자 교수가 내준 과제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복잡한 보잉. 손가락이 꼬였습니다. 다시. 또 실수. 다시. 1시간이 지났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할 수 있어. 지수가 중얼거렸죠. 새벽 1시. 지수의 왼손 검지손가락 끝에서 무언가 따뜻한 게 느껴졌어요. 내려다봤습니다. 피었어요. 물집이 터진 거였죠. 지수는 멈췄습니다. 손가락을 보니 빨간 피가 첼로 줄에 묻어 있었어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물로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가락이 쓰라렸죠.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다크서클. 이게 내 모습인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구급함에서 반창고를 꺼냈어요. 손가락 끝마다 반창고를 붙였습니다. 총 8개. 그리고 다시 연습실로 돌아갔죠.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으로 다시 첼로를 잡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1시간 더, 2시간 더, 새벽 3시가 됐습니다. 그때였어요. 똥. 첼로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너무 세게 튕겼던 거예요. 지수가 한숨을 쉬며 첼로를 내려놓았어요. 현 교체를 해야 했지만 새벽이라 악기점은 모두 문을 닫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첼로를 케이스에 넣으면서 지수는 첼로 바디를 봤습니다. 군데군데 피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지수의 손가락에서 흘러나온 피였죠.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첼로에 상처를 냈네요. 하지만 지수는 알고 있었어요. 안토니오도 전쟁 중 자신의 피로 이 첼로를 지켰다는 걸.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오는 거지? 지수가 문틈으로 살짝 내다봤어요. 소피아였습니다. 그녀도 잠을 못 이뤄서 피아노 연습을 하러 온 거였죠. 소피아가 12번 연습실 앞을 지나다 멈췄어요. 불이 켜져 있었거든요. 소피아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첼로를 케이스에 넣고 있었어요. 손에는 반창고가 가득. 책상 위에는 피 묻은 휴지들. 그리고 끊어진 첼로 줄. 소피아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면서 소피아는 문을 열까 망설였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지수가 피 묻은 휴지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첼로 케이스를 들고 나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연습실을 한번 돌아봤죠. 내일 또 오겠지. 지수의 중얼거림이 작게 들렸어요. 소피아는 복도 모퉁이에 숨었습니다. 지수가 지나갔어요. 다리를 절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봤죠. 소피아는 지수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12번 연습실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봤어요. 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면대의 악보.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 마르코 교수의 필체였죠. 소피아가 악보를 넘겨봤어요. 엘가 첼로 협주곡. 정말 어려운 곡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쓰레기통을 봤어요. 피 묻은 휴지들. 끊어진 첼로 줄. 그리고 반창고 포장지들. 소피아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언제 저렇게 연습해봤나. 재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
하지만 저건 다르다. 저건 절실함이야. 소피아는 연습실을 나왔습니다. 피아노 연습을 할 마음이 사라졌어요. 기숙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죠. 제이슨은 지수를 비웃고 있어. 하지만 지수는 목숨 걸고 연습하고 있어. 누가 이길까? 소피아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악기점으로 갔습니다. 새 첼로 줄을 사야 했거든요. 점원이 물었어요. 이거 피 자국인가요? 첼로 바디에 묻은 얼룩을 보며. 네, 제가 실수로. 많이 연습하시나 봐요. 손 조심하세요. 점원이 반창고 붙은 지수 손을 보며 말했죠. 돌아오는 길에 지수는 휴대폰을 봤어요. SNS에 또 자신에 대한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에 진짜 미쳤나 봐. 매일 새벽까지 연습한대. 그래봤자 제이슨 못 이겨 키읔키읔 댓글 저 정도면 집착 아님? 무섭다 프러포즈 받으려고 미친 거지 불상. 지수는 휴대폰을 껐습니다. 상관없어. 지수는 다짐했죠. 계속할 거야. 손가락에서 피가 나도. 첼로 줄이 끊어져도. 할머니와 안토니오를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그날 밤 마르코 교수가 우연히 학교에 들렀습니다. 잊고 간 악보를 가지러 온 거였죠. 지하로 내려가다 12번 연습실에 불이 켜진 걸 봤어요. 밤 10시인데 누가 있지?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지수였어요. 그녀는 반창고 붙은 손으로 첼로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교수가 오늘 지적한 부분을 반복하고 있었죠. 한 번. 실수. 다시. 또 실수. 다시. 지수의 얼굴에 땀과 눈물이 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마르코 교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안토니오. 자네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지. 재능이 아니야. 절실함이야. 교수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도에 서서 지수의 연주를 들었죠. 아직 서툴렀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수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는 해낼 거야. 제이슨을 이길 거야. 기교로는 안 돼. 하지만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긴다. 마르코 교수는 확신했습니다. 2주 후 월요일 아침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 메인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가을 음악제 경연 대회 최종 참가자 명단 발표가 있는 날이었어요. 무대 위에 윌슨 교수와 학과장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죠. 올해 가을 음악제는 다음 달 15일에 개최됩니다. 윌슨 교수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참가 신청은 마감됐고 총 15명이 출전합니다. 모든 장르와 악기가 환영이며 우승자에게는 뉴욕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청소년 음악제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링컨 센터는 모든 음악도들이 꿈꾸는 무대였거든요. 지수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제이슨과의 약속을 지킬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죠. 발표가 끝난 후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도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민서 언니였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민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언니 괜찮아요. 지수가 억지로 미소 지었죠. 다들 내 욕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신경 쓰지 마. 넌 잘할 수 있어. 민서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마르코 교수의 레슨 시간이었어요. 지수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교수가 미소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지수 많이 성장했어요. 지난 2주 동안 정말 열심히 했군요. 교수가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죠. 오늘은 엘가일 악장 전체를 한번 쭉 연주해 봅시다. 준비됐나요? 네, 교수님.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가 첼로 협주곡 1악장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2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가락이 유연하게 움직였고 포지션 변화도 자연스러웠죠. 이중음도 깨끗하게 나왔어요. 무엇보다 음악에 깊이가 생겼습니다. 엘가가 담고 싶었던 슬픔과 상실감이 첼로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르코 교수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정도로 빨리 성장할 줄은 몰랐거든요. 연주가 끝나자 교수가 박수를 쳤어요. 놀랍습니다, 지수. 정말 놀라워요. 2주 만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니. 교수의 목소리에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이 악장 중간 부분. 교수가 악보를 가리켰어요. 여기서 감정이 폭발해야 하는데 아직 조심스러워요. 더 과감하게 표현해야 해요. 그날 저녁 지하 연습실에서 지수는 교수가 지적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12번 연습실 문 밖에서 또다시 누군가 멈춰 섰어요. 이번에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이었죠.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엘가 협주곡이었습니다. 하지만 2주 전에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성숙하고 깊은 소리였죠.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한 달 만에 이 정도로 성장한 건가? 그는 믿을 수 없었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지수가 눈을 감고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창고가 붙어 있었죠. 제이슨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저렇게까지 연습을 했구나. 자신은 언제 저렇게 절실하게 연습해봤을까? 재능과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이슨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면 존경일까요?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죠. 다음날 식당에서 지수가 혼자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근처 테이블에서 또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진짜 저 한국의 연습 엄청 한데. 새벽에도 연습실에 불 켜져 있더라. 나도 봤어. 손가락에서 피 나는데도 계속 연주하던데. 미친 거 아냐 그 정도면. 아니면 진짜 실력 있는 건가? 존나 궁금해짐. SNS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밤늦게 찍은 지하 연습실 사진을 올렸거든요. 12번 연습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새벽 3시인데 아직도 연습 중. 저 정도면 진심인 듯 댓글 소름. 갑자기 응원하고 싶어짐. 제이슨 이기려나 한 달 뒤 기대됨. 인스타 스토리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저 한국 학생 생각보다 대단한데? 매일 새벽 5시부터 연습한대. 손가락 피날 때까지 연습함. 진심으로 도전하는 것 같음. 조회수 3214회. 좋아요 512개.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롱이었지만 이제는 궁금증으로 바뀌고 있었죠. 정말로 지수가 제이슨을 이길 수 있을까? 학생들 사이에서 은근히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일 후 마르코 교수가 지수를 불러 세웠어요. 지수,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다음 주 학과 세미나에서 학생들 앞에서 연주해 볼래요? 음악제 전에 무대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연주한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교수님. 세미나 당일 작은 공연장에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제이슨과 소피아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가 무대에 올랐을 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한국 애가 뭘 연주한대. 엘가 1악장 일부분입니다. 마르코 교수가 소개했어요.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리고 심호흡을 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활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긴장해서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음악 속으로 빠져들었죠. 엘가의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이 첼로를 통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공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연주였거든요. 소피아도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저 정도 실력이면.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죠. 마르코 교수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훌륭했습니다, 지수.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지수가 무대에서 내려왔을 때 몇몇 학생들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잘했어. 나 감동했어. 작은 칭찬들이었지만 지수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제이슨과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제이슨이 지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늘 연주 괜찮았어. 하지만 세미나와 실제 음악제는 달라. 그날은 내가 이길 거야. 제이슨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지수는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지수야, 힘들지? 엄마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 잘하고 있어요. 곧 음악제예요. 할머니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우리 딸 자랑스러워. 할머니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통화를 끝내고 지수는 첼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2주일 남았어요. 마지막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죠. 지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첼로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음악제 당일 아침 5시 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무대 위에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꿈. 창밖은 아직 어두웠죠. 오늘이에요. 할머니. 지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손을 펴봤어요. 반창고 자국들이 선명했죠. 일주일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오후 6시 세인트 캐서린 음악원 메인 홀. 1200석이 모두 찼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음악학교 관계자들. 무대 위 화려한 조명. 심사위원석에는 뉴욕 필하모닉 수석 첼리스트 줄리아드 교수, 링컨 센터 예술감독. 거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 지수는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옆에서 제이슨이 들어왔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연미복 최신형 첼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제이슨이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없었지만 눈빛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연이 시작됐어요. 피아니스트의 쇼팽, 바이올리니스트의 파가니니. 박수가 터져나왔죠. 그리고 드디어 먼저 제이슨 벤더빌트의 엘가 첼로 협주곡 1악장. 사회자의 목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제이슨이 무대에 올랐어요. 관객석에서 탄성. 스포트라이트 아래 완벽한 자세. 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 깨끗하고 정확한 연주. 음정 하나하나 완벽, 기교도 흠잡을 데 없음. 이중음 완벽한 조화, 포지션 변화, 매끄러움. 기술적으로 완벽한 연주였어요. 역시 제이슨이야. 완벽해. 속삭임들. 10분간의 연주가 끝났습니다. 폭발적인 박수. 제이슨이 우아하게 인사하며 내려왔어요. 얼굴에 자신감. 심사위원들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관객석 뒷자리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생중계를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지금 세인트 캐서린 음악제. 제이슨 완전 미쳤음. 다음은 그 한국의 차례, 키읔 실시간 시청자 253명. 다음은 이지수의 엘가 첼로 협주곡 1악장. 사회자 소개. 관객석 웅성거림. 와, 그애. SNS에서 봤어. 제이슨한테 프러포즈 받는다는. 진짜 할 수 있을까? 지수가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첼로, 수수한 검은 드레스. 제이슨과 대조됐죠. 인스타 라이브 댓글 폭발. 낡은 첼로, 키읔 프러포즈 받고 싶나봐. 불상 2분 뒤 망하는 거 보러 왔음. 실시간 시청자 512명으로 증가. 무대 중앙. 스포트라이트 눈부심. 지수가 첼로를 무릎에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앞자리 제이슨. 비웃는 듯한 미소. 지수의 가슴이 철렁. 활을 들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첫 음정이 틀렸습니다. 삐걱. 관객석에서 한숨 소리. 두 번째 구절도 실수. 포지션 변화, 매끄럽지 않음. 역시 안 되는구나. 제이슨 압도적이지. 제이슨의 미소가 더 커졌어요. 소피아도 안타까운 표정.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떨렸거든요. 인스타 라이브 댓글.
시작부터 망함 키읔 제이슨 우승 확정 불쌍해서 못 보겠다 꺼라. 실시간 시청자 734명. 그때였어요. 마르코 교수가 앞자리에서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짝, 짝, 짝. 지수의 눈이 교수를 향했어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그 미소. 지수는 힘을 얻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 음악에는 국경이 없단다. 내 마음으로 연주하렴. 지수가 심호흡했어요. 그리고 다시 활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기교를 잊었습니다. 완벽함도. 대신 마음을 열었죠. 할머니 그리움. 한국전쟁 아픔. 안토니오 따뜻함. 평화 염원. 모든 감정을 첼로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1953년 겨울. 눈 내리는 부산. 방공호 안안토니오의 첼로. 피 흘리면서도 음악으로 희망을 줬던 그 순간. 지수의 첼로가 그 이야기를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점점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깊고 따뜻한 소리가 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기교는 제이슨보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진심, 진짜 영혼. 관객들이 하나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웅성거림이 멈췄죠.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건 내 연주와 완전히 다른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소피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마르코 교수는 눈을 감고 듣고 있었어요. 눈가에 눈물. 안토니오 잔의 첼로가 드디어 세계에 그 소리를 들려주고 있네. 인스타 라이브 댓글이 변했어요. 뭔가 다른데? 소름 지금 이거 뭐야 울컥함. 실시간 시청자 1254명. 연주 절정. 지수는 완전히 음악 속. 70년 전 부산의 겨울. 전쟁 폐허 속에서도 음악으로 희망을 나눴던 안토니오와 서영. 그들의 이야기가 첼로를 통해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홀 앞 모든 사람이 숨죽임. 몇몇은 눈물 흘림. 그때였어요. 지수의 첼로 줄 하나가 팽팽해지면서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끊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할머니처럼 안토니오처럼. 음악은 멈출 수 없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15초간 완벽한 침묵. 지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 순간. 우웅. 폭발적인 박수. 관객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스탠딩 오베이션. 박수 소리가 5분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교수가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와 첼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죠. 1953년 한국전쟁 때의 일입니다. 교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전쟁 속에서 만난 두 음악가. 안토니오가 총알을 맞으면서도 첼로를 지킨 이야기. 방공호 안에서 피 흘리며 연주했던 이야기. 서영에게 첼로를 물려준 이야기. 뮤직 이즈 더 랭귀지 오브 피스. 음악은 평화의 언어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그 첼로가 오늘 이 무대에 섰습니다.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소녀의 할머니가 바로 서영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안토니오와 함께 한국에 있었던 악단원이었죠. 홀 전체가 감동의 눈물바다. 제이슨도 눈가 붉어짐. 소피아는 눈물 흘림. 뮤직 해즈 노 보더스. 교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이 소녀가 그것을 증명해줬어요. 박수가 다시 터져나왔어요. 이번엔 더욱 뜨거웠습니다. 인스타 라이브 댓글 폭발. 미쳤다, 진짜 소름 울었음. 이거 레전드 퍼가요 공유함. 실시간 시청자 3251명. 영상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수는 첼로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안토니오 할아버지도 들으셨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무대 뒤 대기실에서 지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죠.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감격이었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지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제이슨이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죠. 제이슨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분노도 아니고 질투도 아니었습니다. 뭔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지수. 제이슨이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제이슨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죠. 나는 정말 오만했어. 서양 음악은 서양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클래식에는 혈통이 중요하다고 믿었지. 제이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연주를 들으면서 깨달았어. 진짜 음악은 국적이나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지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이슨. 사실 나도 처음엔 두려웠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가 비웃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의 약속이 있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죠. 제이슨이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내가 나한테 가르쳐줬어. 제이슨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완벽한 기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돈이나 명성보다 음악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나는 지금까지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걸 잃고 있었어. 무엇이요? 음악에 대한 진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분 후 심사 결과 발표가 있었어요. 메인홀에 다시 모든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관객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심사위원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올해 가을음악제는 정말 훌륭한 연주들이 많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특히 두 명의 첼리스트는 우리를 깊은 감동으로 이끌었죠. 기술적으로는 제이슨 밴더빌트가 완벽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하지만 이지수는 우리의 영혼을 울렸습니다. 음악은 기술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죠. 홀이 조용해졌어요. 올해 우승자는 심사위원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지수. 박수가 폭발했어요.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해시태그 이지수 우승 해시태그 세인트 캐서린 음악제 해시태그 평화의 첼로. 인스타 라이브 최고 시청자 5,321명. 유튜브 클립 조회수 12만 회 돌파. 댓글 소름 진짜 울었음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게 진짜 음악이다 제이슨 완전 감동받았네 할머니 이야기. 너무 슬프다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을 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로 해냈어요. 관객석에서 마르코 교수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 언니도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제이슨도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시상식이 끝나고 학교 정원에서 작은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이 지수를 축하해주러 왔어요. 정말 대단했어, 지수. 감동받았어. 예전에 무시하던 학생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지수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때 제이슨이 다가왔습니다. 지수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다음 달 링컨 센터 공연 때 나랑 듀엣으로 무대에 서줄 수 있어. 지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듀엣이요? 응. 너의 첼로와 내 첼로가 함께하는 음악. 그게 진짜 아름다운 것 같아. 제이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좋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소피아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지수 정말 미안해. 소피아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나도 너무 오만했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괜찮아요, 소피아. 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친구하자. 소피아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수가 그 손을 잡았죠.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6개월 후 뉴욕 링컨 센터 무대였어요. 지수와 제이슨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우아한 연미복을 입고 있었어요. 관객석은 만석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두 명의 젊은 첼리스트가 들려주는 브람스 이중 협주곡입니다.
두 첼로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의 정확한 기교와 지수의 깊은 감성이 만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양과 서양 두 문화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순간이었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앞자리에는 마르코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안토니오를 위한 자리였죠. 연주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수와 제이슨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대 뒤에서 제이슨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 응. 나 너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제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제이슨 없는 음악은 상상할 수 없게 됐어요. 둘이 조용히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제이슨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기억나 내가 프러포즈한다고 했던 거. 제이슨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었잖아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지금은 진심이야. 1년 후 두 사람은 세계 각지에서 함께 공연하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첼로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졌어요. 어느 날 저녁 파리의 작은 카페 공연이었습니다. 이 곡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지수가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든 추억이 담긴 곡입니다. 제이슨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음악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어요. 제이슨이 관객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죠. 두 첼로가 하모니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미소를 지었죠. 연주가 끝나고 제이슨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가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지수 나랑 결혼해 줄래? 1년 전 약속 기억나? 완벽하게 연주하면 프러포즈 한다고 했잖아. 너는 완벽했어. 아니, 완벽함을 넘어섰어. 제이슨이 반지를 꺼냈습니다. 카페 앞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네.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제이슨이 일어나 지수를 안았어요. 둘은 행복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첼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1953년 부산의 겨울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70년이 지나 파리의 봄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정말로 평화의 언어였어요. 국경도 인종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마법 같은 힘. 지수와 제이슨은 그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함께 그 아름다운 여정을 계속할 거예요. 할머니의 첼로와 함께 세계를 무대로 음악과 사랑을 전하면서 말이죠.